네, 위닝스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도 네, 저하고 차트 보면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나타난 이야기는 이제 이 스펙고 차트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오늘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주식 세계, 이 주식 세계란 주식 세계. 자, 이 주식 세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세계는 과학이다.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정확히 뭐 1 더하기 1은 아니지만 그냥 주식 매매 잘하는 법을 아시는 분이 주식 매매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으로 운으로 버는 건 한두 번이다. 그리고 이제 주식 세계에 대해서 만만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이 없죠.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주식 매매를 잘하는 방법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돈이 저절로 벌립니다. 저절로는 아니고 성공적으로 많이 벌립니다. 자, 그래서 그 주식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정말 많잖아요. 이거 유튜브 강의나 뭐 이런 것도 정말 많은데 그런데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제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은 제가 천녀유혼인가 그 중학교 때 천녀유혼을 봤을 때 거기서 이 길을 따라서 앞으로 쭉 걸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뭘 부르건 절대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성공을 향해서 달려 나가실 건데 그 나갈 때 여러분 귀에다 대고 뭐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비법을 써야 됩니다. 이런 온갖 마귀들이 와서 말을 걸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식은 내가 땀 흘려 힘들게 그 땀 흘린 만큼 성공이 온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에 기대지 마시고요. 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저도 뭐 쉬운 길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제 입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혼자 독학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제가 차트 분석해드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데 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재미없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안타깝네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시청자 수나 이제 조회수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네. 네. 이런 얘기는 좀 가끔 한 번씩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식은 매매 잘하는 방법 알면은 당연히 매매 잘하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매매를 잘하는 방법을 내가 습득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연구를 하셔야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누구한테 가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혼자서 열심히 독학하는 것도 있고 책 많이 사보시는 것도 있고 근데 책을 많이 사보는 방법은 제가 해본 결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을 하긴 그런데 저는 책 사보고 그거 따라하다가 손실 보고 그래서 돈을 많이 잃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면은 책을 많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나서 효과가 있었느냐? 거의 책 보고 나서 그대로 해보면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책이 뭐 전혀 효과가 없느냐? 책에서 또 배울 점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지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식 매매 잘 하시는 방법을 빨리 습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쉽진 않겠죠. 근데 이제 어렵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또 뭐 생각보다 빨리 습득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뭐 이건 딱 정해진 게 뭐가 없어서 제가 뭐 딱 부러지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 방송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설파라고 해야 되나? 제가 주장하는 이 주장을 잘 들어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방송 이제 제 기법들이나 패턴들 보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 가시고 뭐 무엇보다도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저와 제 세력주 매매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나, 저 사람의 기법은 어떤 기법인가, 그걸 알아야지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는 제 세력주 매매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나, 그리고 그런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제 말대로 그 주가가 이제 정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죠. 자, 오늘 김정은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싹둑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스페코 상황을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되면은 급락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뭐가 되겠죠? 고점에 물리는 거가 되겠죠. 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주식 세계의 그 정말 냉정함. 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한 조금만 더 숨어 있다가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쯤만 나타나 주면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아니 운이 없다고 해야 될지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날 나타나 버렸으니 월요일날 주가 주식시장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가지지. 이거 아마 김정은이 굉장히 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식 시세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급등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급락을 하는데,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네. 급등했을 때 가서 산 사람이 잘못이지. 네. 자,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급등한 주가를 따라가서 사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급등한 주가를 따라가서 사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것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직은 좀 감정적인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이 아니라 뭐 한 100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주식시장을 어떤 도박판이나 뭐 운이 작용하는 곳으로 생각을 해서 막 투기적으로 매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추격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운 좋게 이렇게 딱 버는 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추격 매수를 했는데 계속 잘 벌린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주식을 못 하겠습니까? 다 잘하지. 급등한 주식 가서 다 따라가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초보 때 이런 사실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높이 올라간 주가를 내가 따라가서 사면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해보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요. 지금은 이걸 알았다고 해야 될지 원래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 가서 다들 물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얼핏 언뜻 알 것 같아요. 왜들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나. 우리 그 사채 있잖아요, 사채. 연 이자 뭐 몇백 프로짜리. 왜 그 돈을 쓰겠어요? 낮은 이자로 돈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서 쓰는 거죠. 네, 그럼요. 질문 항상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도 마치 사람들이 사채를 쓰듯이 수익이 다급하신 분들은 이런 막 급등하는 주식을 따라가서 거기서 수익을 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1211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ETF요? 아니구나. 네, ETF. 네. 질문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ETF는 매매를 많이 안 해봐서 ETF 관련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질문 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제가 코덱스 원유 ETF에 3,000원에 들어갔는데 지수가 5,000원 가면 2,000원 버는 건가요? 코덱스 원유 ETF는 지수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지수와는 상관없는 걸로 추정됩니다.
네, 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코덱스는 원유 가격에 기반을 한 ETF죠. 네, 아니, 코덱스 원유 ETF는 그래서 원유 가격에 연동되니까 여기 있네요. 원유 선물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WTI 원유 선물 ETF. 네. 롤오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ETF가 이제 증권사에서 상장시켜 놓은 거 펀드인데요. 가격이 너무 끝도 없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뭐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상장 폐지하는 방식을 비슷하게 간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하고 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롤오버라고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도덕적 해이죠. 예, 여기서 발을 빼겠다 이거죠. 삼성증권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비용만 감당을 하고 그 이상은 발을 빼겠다.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개미들한테만 독박을 씌운다는 얘기죠.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너무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끝내겠다. 그런 얘기 같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 이유가 뭐냐면 도박을 한 거예요. 원유 가격은 결국에는 반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종합주가 지수도 요번에 떨어졌을 때 많이 산 이유가 결국엔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원유 가격이 어떻게 계속 떨어지겠어요. 다시 올라가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됐다. 근데 이제 서서히 바뀌겠지만 기름을 쓰는 소모량이 이제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은 이 떨어진 원유 가격은 나중에 반등을 하겠죠. 이 떨어지는데 뭐 끝도 없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이 ETF의 그 약속을 어떻게 해놨는가 아주 기다란 상세한 그 계약서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증권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피해를 안 보려고 발을 쏙 뺄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겠죠. 그리고 개인들만 돈 다 날려라 이렇게 해놨겠죠. 어쨌든 뭐 제 예상에는 원유 가격은 내려쳤다가 반등한다. 그 비트코인도 이렇게 됐잖아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해서 급락했다가 반등 이렇게.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급락한 가격이 반등을 하지 어떻게 거기서 끝장나겠어요? 근데 이제 주식은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반등을 하면은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원유 가격은 반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금값, 원유값,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구리도 올라가겠죠. 구리.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주식 가격,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는 매매는 이 시간 대비 효율이죠. 1년에 100% 올랐느냐 10년에 100% 올랐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금 사갖고 금으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 10년 투자해갖고 2배 벌었으면 그건 번 것도 아니죠.
만약에 20년 투자해 갖고 금값이 2배가 됐다. 예. 번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가 돈을 잃는 사람도 있는데 20년 투자해 갖고 금값으로 2배 벌었다 하면은 그래도 벌긴 번 거죠. 오늘 보니까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 더 떨어지면 제가 가서 사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집값이 아닙니다. 강남 집값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어떻게 떨어지냐면 아주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 가지고, 예, 서울에 있는 그 대학들을 전부 다 대전 이하로 옮긴다. 그러니까 서울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좋은 것들을 지방으로 다 빼버리면 돼요. 서울에 있는 뭐 좋은 기업들, 본사들 다 대전 이하로 이전시켜버리면 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서울 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할 거예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면 그 주변의 상권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학들이 서울을 떠난다, 그러면 아마 길에 두루 누워버릴 겁니다, 다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아마 서울이 차라리 국가에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할 겁니다. 독립국가 만들어달라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행정수도를 이제 많이 옮겼죠. 근데 그때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싹둑 다 옮겼어야 됐는데 기껏해 얼마 못 옮겼죠. 세종시로. 세종시도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요. 예. 적어도 대전 이하로 내려야 되죠. 지금 서울하고 세종시 사이에서 특히 수서 있죠. 수서역 그 근처 분당, 거기다가 아파트 사놓고 세종시로 KTX 타면서 출퇴근을 하는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서울은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 네. 자, 다음은 네, 삼성전자 5만원 이하의 매수해서 2년 동안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이제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요, 저도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스타벅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의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죠. 예. 굳이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도 돼요. 삼성전자 이야기 하시는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고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예, 이런 좀 큰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두면은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그냥 보통 회사예요, 그냥. 그래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국한해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 주식을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좋은 거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식도 생각을 같이 해 주시면서 삼성전자도 곁다리로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꼭지를 잡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평이 벌어지면서 너무 주식 상승 가격이 좀 과도했다 이럴 때 들어가시면은 고생을 해요. 여기도 이평이 좀 벌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빡 빠져가지고 저가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월봉 같은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떠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길게 받았을 때 2015년도 이럴 때가 참 매수하기 좋은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 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상적인 하락으로 해서 4만원대 정도나 35,000원대 정도로 떨어져 주면은, 또 잘못하면은 이제 긴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 추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냐면, 분명히 중국의 회사가 반도체를 성장시켜 가지고 우리의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를 뺏어와서 세계 1위가 됐듯이, 큰 시류는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중국이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벌써부터 삼성이 이제 반도체 시장은 그냥 그렇다 치고 지금 바이오 쪽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쪽에 이제 승부수를 던져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반도체 가지고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제약회사 같은 것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로 탈바꿈이 되면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도체는 중국한테 뺏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이렇게 먹고 살겠지만 반도체로 영원히 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중한 돈을 여기다 얹힌다는 것은 그 위험한 곳에다 돈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언젠가 중국한테 그냥 뺏길 거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나 경제 분석은 잘 못하고, 이 차트 가격으로 봤을 때 높이 올라간 가격은 항상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이 보여준 저력을 보면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조정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2012년도에 사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빠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2012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잘한 건가요?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무작정 사시는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본인 생각과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매매하기 잘했어 이렇게 되지, 나중에 원래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항상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요 지지점이 좀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살짝 반등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깨버린다 그러면 후룩 아래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됩니다. 다이빙. 그리고 원고점, 투고점 만들어 가지고 떨어지면은 완전 대세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데 돈을 넣기에는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 차트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같으니까. 예,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택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요 라인이 중요합니다. 이 추세 라인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지금 좀 암울한 현실이 뭐냐면,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것은 고점을 이렇게 많이 올려야 돼요. 예,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는 꺾이냐면, 이게 고점을 많이 이렇게 벗어나고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쯤에도 이렇게 걸쳐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고점들이 간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날 때 고점을 훅 벗어나서 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주요 라인들이 41,800원, 이쪽에 38,000원 이런 데거든요. 여기 만약에 깨졌다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얼마죠? 38,400원 이런데 깨지면은 이제 아마 미국에 있는 메이저들이, 여기 펀드들이 돈을 던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후 여파가 이제 뭐 미치거나 그러면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 이대로만 가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위로.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하고 쭉 올라가면 순항을 하게 됩니다. 순항. 예, 아주 매우 좋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고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쭉 뻗어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10만원대까지도 가죠. 이렇게 되면 이 시나리오죠. 지금 삼성전자는 5만원에 사가지고 10만원을 한 3년 정도 안에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효용성 있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5만원에 사서 3년 안에 8만원이나 10만원, 8만원 정도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2016년과 2017년에 일어난 이 상승 있죠. 어마어마한 갤럭시 핸드폰의 판매량, 요걸로 이렇게 먹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딱 그런 거니까 저 같으면은 차라리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해서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62,800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살 게 아니라 62,800원을 돌파한 거 가서 보고 거기서 사가지고 이제 돌파가 됐구나 확인을 하고 가서 사서 거기에서 10만원을 노리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죠. 이럴 때 사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여기를 딱 돌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여기 가서 사는 게 더 안전해요. 이렇게 딱 팔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직전 고점 돌파하는 것을 안 확인하고 그냥 샀다가 훅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미국 주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레이다님 질문은 향후 한국의 업종 변화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는지요? 현재 시총순위 봤을 때 변화 중인 게 보이는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자,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그 순위, 네, 이 시가총액 순위에서 보시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제가 수년 전부터 강조드렸지만, 예, 제약업체, 예, 결국에는 헬스케어예요. 이제 미래의 산업은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 다 이런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70년대는 중화학, 공업, 2000년대는 뭐 IT, 뭐 핸드폰, 반도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래의 기업, 이 산업은 우리 인간에 관련된 것들이죠. 예. 엄청난 그 노인 인구가 생겨나고 의료 서비스로 돈 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뭐 원격 진료 같은 거, 원격 뭐 그런 것도 엄청나고, 더군다나 이제 제약 이 약 만드는 거, 그 변화로 보시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지금 이걸 봤을 때, 야, 어떻게 바이오 회사가 SK 하이닉스 바로 밑인가? 네, 네이버보다 더 많아요, 이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어느덧 지나가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아이, 이제 저것도 옛날 회사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지금 네이버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존처럼 온라인 그 판매를 네이버가 진작에 나섰어야 됐는데, 예, 자기 포털 산업만 하고 있고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나중에 뒤처질 겁니다. 근데 카카오도 지금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카오가 그 아마존 같이 그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뭐 11번가라든가 그건 SK 거니까 안 되겠고, G마켓, 예. 네이버나 카카오가 G마켓 같은 것을 빨리 인수를 해가지고, 예, 아마존 같이 그렇게 커나가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 온라인 마켓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온라인 이 포털이나 이쪽 뭐 산업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카페를 차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스토어를 차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 네이버도 5위 이하로 쭉 밀려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LG 화학, 예, LG 생활건강,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죠. 얼마 안 가서 전 세계 모든 차량은 LG 화학에서 만든, 예, 배터리를 달고 전기차로 다 바뀔 거예요. 우리가 브라운관 TV가 LCD TV로 바뀌는 것이 몇 년 안 걸렸어요. 예, 자동차도 그럴 겁니다. 예, 전기차로 아마 금세 바뀔 거예요. 그래서 LG 화학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것이다. 네, 삼성 SDI도 좋죠. 그다음에 그 SK도 있죠. SK 네트워크인가요?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도 잘 만들죠. 근데 이런 규모의 기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모의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 집약적인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도 기술 집약으로 중국에서 따라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저가로 배터리를 만들어 버리면 금세 시장을 뺏겨버리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코카콜라 주식을 사느냐, 예, 워렌 버핏이 왜 코카콜라 주식을 사느냐. 중국 같은 그런 큰 그런 나라가 아무리 죽어라고 따라와 봤자 절대로 코카콜라를 못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앞으로 반도체도 다 뺏어갈 것이고, 이 배터리 시장도 중국이 다 뺏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도 다 뺏어갈 거란 말이죠. 왜냐면 거기는 무조건 그 규모의 기업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빨리 벌고 그런 건 또 내주고, 또 우리는 또 기술 개발해갖고 다른 산업으로 또 더 뻗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LG 화학에서 만드는 배터리도 지금 당장은 많이 팔고 앞으로도 상당히 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예, 결국엔 중국한테 다 뺏길 것이다. 중국도 그래요. 나중에 저 캄보디아, 베트남한테 다 뺏길 거예요. 중국도 빨리 지금 돈이 있을 때, 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탈바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밑에서 따라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한테 다 뺏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운명은
애매합니다. 현대차는. 네. 기본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원래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닥쳐가지고 현대차가 저기 이태리의 그 피아트 그룹 있죠. 피아트 그룹 같은 것을 딱 먹어버리는 거죠.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세계 한 4위 기업으로 딱 발돋움을 해버리면은 기가 막혔는데 이 코로나가 너무 빨리 끝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아세요? 금융위기 때 그 영국의 그 제규어 자동차, 이 제규어 자동차에서 현대차한테 와갖고 우리 회사 좀 인수해 가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말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현대차 이제 그 사장단에서 인수하려면 하겠는데 조금 무리인데 이렇게 갖고 안 했대요.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제기어를 정말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인수 안 해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제기어하고 랜드로버가 우리나라 기업이 될 뻔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유럽 국가도 어려우니까 그 피아트 그룹이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뭐 일본의 닛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인수해버리면 정말 일본은 충격적이겠죠. 네. 일본의 닛산을 만약에 닛산 자동차가 한국으로 바뀐다 그럼 난리 나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그런 식으로 아마 놀라운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기업이 될 것이다. 아마 여기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혁신적으로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이 LG 화학이나 LG 생활건강 여기가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LG 쪽이. 네. 잘하고 있어요. LG 생활건강도 잘하고 있고 LG 화학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유망한 회사는 이 카카오. 네. 카카오에서 이제 좀 뭐랄까 좀 공격적으로 조금만 더 해주면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카카오톡을 갖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뭐 배달이나 뭐 택시, 그 다음에 요즘 뭐 우버이츠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달. 그러니까 카카오 이체 해갖고 그런 배달 산업을 딱 뛰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카카오가 하나씩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회사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에서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편의점 같은 거 내도 되겠죠. 카카오 편의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은 회사는 결국에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근데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은 퇴보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마 나중에 이제 랭킹 1위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떻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길 수 있겠냐? 랭킹 1위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바이오 기업이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겠죠. 셀트리온 아니고도 다른 회사라도 이제 어마어마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은 결국에는 바이오다. 그다음에 제약.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 큰 회사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금융. JP 모건 같은 그런 초대형 금융회사가 한국에 탄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금융회사가 이제 생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산업 쪽이 좀 이제 발전을 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역시나 뭐 월스트리트까지는 못 따라가고요. 지금 보면은 독일의 그 도이치방크,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미즈호 증권, 네. 그런 식으로 큰 회사가 이제 탄생이 될 것 같고, 바이오에 투자,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 바이오가 너무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하여간에 제약까지 이렇게 그 다 합쳐서 그쪽까지 그런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좀 보시라고 강조드립니다. 예, 왜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보느냐? 한국에서 볼만한 주식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을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 기업들이 많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매수 매도하기가 너무 편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살아 있으니까 이제 스페코 주가 급락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급락할 것이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상승을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재료 매매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측도 해보시고, 그 예측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시고, 내 예측하고 좀 빗나갔는데?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나타났어요. 그럼 아이고, 여긴 하한가 가겠네? 그럼 예상대로 하한가를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다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이 김정은 관련된 방산업체 테마주들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아난티, 네. 자, 상승, 조정, 상승, 상승 N자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여기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월요일날 뭐 단타는 아마 전업투자, 저처럼 전업투자하는 단타들은 전부 여기로 다 몰리지 않을까. 조금만 올라간 다음은 달려 들어갖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아난티. 뭐 이렇게 이런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텍 종배를 하셨다고, 참 이게요, 이렇게 상황이 더 종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주가는 추세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리고 꼭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소중한 돈을 여기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순간에, 위험한 종목에 위험한 순간에 갖다 맡겨 놓으면은 내 돈이 위험해지겠죠. 그러면 어디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얹어 놓으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여기 가서 사지 않죠. 네. 여기다가 내 소중한 돈을 얹어 놓는다. 이 위험한 곳에다가. 네. 이 이평 벌어진 거 보세요. 그리고 위험한 거를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사지 말고 이런 데 가서 사면 갖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이게 뭐냐면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금 다들 헷갈리기 때문에, 눈에 이제 뭐랄까, 욕심만 가득한 거죠. 욕심이라기보다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가서 딱 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올라가질 않고. 지금 와서 보면은 어이구, 저 위험한 데 있다가 왜 샀대,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갈 줄 알고 산 거죠. 하지만 올라가나요? 안 가죠. 왜 힘들게 차트 분석해서 막 사겠어요. 그냥 올라간 거가 잘 더 올라가면은 가서 그냥 여기 가서 사서 마음 푹 놓고 사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늘 글에다도 많이 써놓잖아요. 헷갈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라. 예. 자, 여자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살이 잘 빠지는 그 방식을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잘 되겠죠. 근데 살이 잘 빠지는 요령을 모르는 채로 다이어트를 하면 막 무조건 굶는다던가 뭐 다시 요요 현상 생기고 막 온갖 뭐 이상한 걸 먹었다가 이거 먹어도 안 빠지고 저거 먹어도 안 빠지고 무슨 뭐 포도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니 뭐 황제 다이어트니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왜 이러냐? 방식을 모르니까 무턱대고 막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방식을 아는 사람은 그 방식대로 해갖고 다이어트를 살을 딱 빼겠죠. 그리고 다이어트가 뭐 의지가 뭐 굳건하면 다이어트가 되는가? 아니에요. 네. 의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도 그래요. 예. 어떤 뭐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그야말로 공식의 세계입니다. 공식. 예.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공식을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거죠. 제가 오늘 그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하려고 이제 책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뭐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를 해라.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예. 그래갖고 그런 책이 동기부여 이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예. 동기부여를 하려는 책들이 많은데 그걸로서 잘못된 이야기다 하고 이제 까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까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한 10억을 빚을 졌는데 그리고 나서 뭐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싫고 다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핸드폰이 울리면 그냥 알람 꺼버리고 그리고 이제 막 점점 막 몸에 살은 쪄가고 막 그랬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알람이 딱 울리면은 5초 안에 알람을 다시 끄지 않고 5초 안에 침대에서 일어난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실천을 해가지고 다시 성공을 해서 지금 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5초 안에 뭐 침대에서 일어나갖고 자 전날 밤에 일찍 자고 커피 같은 거 안 마시고 저녁에 그러면 숙면을 취해가지고 당연히 그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가볍기 때문에 잘 일어나겠죠. 근데 아무리 막 저녁에 막 늦게 자고 막 커피 마시고 밤에 막 술 마시고 그러면 뭐 숙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잘 일어나려면 잘 일어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일찍 자고 그다음에 잠잘 때는 커튼도 뚜껑으로 쳐갖고 빛이 안 들어오게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술 같은 거 마시지 말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침대도 편한 거 이렇게 뭐 베개도 편한 거 딱 베고 자면은 아침에 당연히 가뿐하게 잘 일어나겠죠. 사업을 실패해서 시리에 빠져 있어도 그 다음에 낮에 운동 많이 하고 어디 뭐 밭에 가서 한 막 4시간 5시간씩 막 삽질을 하고 그리고 와서 피곤해서 저녁에 잔다. 당연히 잠이 푹 자지겠죠. 이런 공식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막 사람의 의지 갖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할 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거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안 돼요.
자, 그런데 주식으로 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다들 아십니다. 뻔히 아는데 그것을 회피한 채 그냥 어떻게 저측에 그냥 대충 뭐 내가 지금 하는 대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뭐 삼성전자 좀 사서 뭐 좀 갖고 있어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나중에 삼성전자 오르지 않을까? 지금 사둘까?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자신의 돈에 대해서. 아마도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대충 그냥 좀 사두면 가겠지. 정말 개똥철학이라도 자신이 이걸 왜 사는지 개똥철학이라도 단 하나의 철학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대충이에요, 대충. 그에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주식으로 잘 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돈이 안 벌려요. 아무리 벌려고 노력해봤자. 자, 모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분명히 방법은 있으니까요. 자, 수고하셨고요. 자, 휴일 잘 쉬시고 월요일날 또 급변하는 장이 될 것 같은데 잘 헤쳐나가 보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